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게 들어오다 보니까 위치 선택이 조금 잘못됐나 봐요. 예, 김 대표 점 프로에. 맞아. 네, 예,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첫 번째 소식. 오늘 민주당 영남 지역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그 소식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대호 기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만인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이라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뜨거워. 왜냐? 다들 학교 그만둔 지가 좀 됐잖아. 네. 다 마친 지가 좀 됐잖아. 그래서 학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학교 생활은 제가 개강하고 나서 집회만 나가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밀려 있어가지고 아주 바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집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부터 대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선까지 치르고 나면 올 상반기가 끝나지 싶은데 상반기가 그렇게 끝나야지 대선까지 치러야지 우리도 좀 한시름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선 분위기 일단 뭐 경선 다 시작했습니다. 국힘당 쪽에서도 경선 시작했고 자,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토요일 날 충청권에 이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부울경, 부산, 울남, 경남 쪽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표 차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율이 57%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첫 스타트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는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나았는데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오이고. 그래서 제가 권리당원이 70%나. 예. 야,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김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뭐 제목도 어차피 이재명이라고 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맨 앞에 인트로 영상 틀어주셨을 때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민주당사에 가가지고 국회 박근태 국회의원님 만나서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두 번째로 저희는 그럼 어떠한 역할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여쭤보는 과정에서 나왔던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번 경선이 너무 압도적인 결과가 예상되다 보니까 투표율이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되게 당 안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당장 저만 해도 걱정이 많이 되죠. 저도 걱정이 되는데 당내에서는 뭐 오죽하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사실 이 득표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은 거는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겠지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기록이 있냐.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역사가 되겠구나. 증거 기록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했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잘 안 보일 걸 대비해서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일단 투표율부터 볼게요. 투표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리당원이 10만 명인데 투표자 수가 7만 명이었고요. 대의원 수는 3천 명이었는데 투표자 수가 2,100명. 투표율이 70%가 넘었어요. 70.88%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투표율 꽤 높았네. 이게 보여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충청권 때는 선거인단 권리당원 수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만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10만 명 중에 7만 1,000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그럴 수도 보이는데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투표율 50%대를 만들 거냐, 70%대 만들 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억나는 분 있으면 함께 하자고 또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50%의 투표율도 낮은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 때 50% 막 넘었거든요. 그런데 당내 투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수가 오죽 많아요 말이지. 그래서 이 50% 이상 참여했다는 거 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전국 단위 투표가 한 번 또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보면 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오늘은 사실 이제 진행됐었던 각 후보별 영상을 제가 준비를 따로 해왔긴 했는데 이게 제가 준비해놓고 와서 보니까 한 후보당 12분 이상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서 1시간 넘게 보여드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후보 영상보다는 제가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면 좋은지 그 인터뷰를 해온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박균택 의원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갑 민주당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그 역할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혹시 수행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현재는 이재명 예비 후보 민주당 경선 캠프 여기에 소속이 돼서 법률지원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선거법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 또는 대표님 그 활동 중에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혹시 그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은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검토 자문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분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이 또는 조작된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선거 관련돼서 가능한 부분과 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아들 관련된 운전자라고 허위 정보 사실 유포된 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보면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그런 걸 발견해도 의원님한테 제보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캠프 쪽에 현안 대응팀도 있고 또는 민주당에 민주파출소라는 제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고를 해주셔도 저희들이 좀 연계를 좀 맺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또 검토도 하고,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또 선관위에게 그 삭제를 좀 요청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향 때문에 셀카를 막 찍자고 하는데 이 대표님이나 또는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찍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품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치러지다 보니까 이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은 시간인데 무언가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당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경선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4월 27일 다음 주 주말까지 경선이 치러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도가 조금 일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 경선 자체가 흥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힘은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열심히 다투느라고 관심을 끌지만 경선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경선에 권리당원들이시라고 한다면 경선에 참여해서 투표를 열심히 해주고 또 여론조사 같은 거 받아서 열심히 응해주시는 것, 이것도 작게는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좋은 공약들을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 같은 것들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뭐 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님, 또 넓게 보면은 민주당의 새 후보님들에 대해서 훌륭한 다 인재들이시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또 주변에도 홍보도 하고 민주당의 그 정책 또 후보들의 정책이 윤석열을 뭐 보호하냐 마냐 누가 더 친하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저쪽보다는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인 민생 관련된 공약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주변에 홍보해주고 그리고 선거에서 당연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이 뭐 대통령에 당선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되겠지 하고 방심해버리면 저 내란 수구 세력들은 얼마나 더 끈끈하게 뭉치고 밀어주고 난리를 피웁니까? 민주당한테 뭔가 뺏길까봐 계속 저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변에 좀 투표도 많이 참여해야 한다. 또 좋은 후보를 찍어야 한다. 뭐 민주당의 이런 공약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도 홍보를 해가면서 투표 동료 홍보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들 이분들을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리해주면 당원분들은 예. 경선 참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의 의견 표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는 것 예.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예. 우리 좋은 후보와 정책 공약들 비전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예. 널리 전파하는 것. 예. 요거는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싶겠는데 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들께서 지난 대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마음에 걸렸던 점은 예. 당시에 민주당 경선 이후에 후보들끼리 화합해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예. 라고 해서 사실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당내에서 생활을 많이 해오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그때만 해도 좀 긴장감들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지지율이 좀 높은 편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10년 가겠지 라는 기대 그런 상황에서 화합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그냥 패배원 쪽에서 좀 상처받고 열심히 안 나서 버린다든가 심지어는 그 친문이었던 분들은 다 친명으로 바뀌었는데 아주 일부가 뭔가 소홀하거나 방심해버린 그런 것들 0.7% 차이로 이게 뒤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3년간 겪어야 했던 이 국민들의 그 어떤 절망, 고통 이걸 생각하면은 누가 좀 더 마음에 든다, 또 뭐 마음에 좀 덜 드는 요소에 있다.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정권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만약에 국힘이 돼버리면 심지어는 윤석열을 사면줘가지고 다시 또 뭐 태극기 모독부대나 뭐 이상한 뭐 정광훈 사이비 종교인 그다음에 전 한길입니까? 그 사이비 역사강사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휘저으면서 홍위병처럼 폼을 잡고 뭐 사법부를 위협하고 또 정상적인 시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그 비정상적인 세상이 5년간 또 펼쳐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당연히 뭉쳐주실 걸로 믿고 5년, 3년 전과 그 같은 그런 분열상, 무관심 이런 건 아마 이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없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상황의 분위기는 예. 이 화합 결기 이렇게 좀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렇지만은 뭐 이번에 뭐 선거룰 이거 관련해서도 좀 뭔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역선택 막으려고 사이비 종교 세력들 못 들어오게 하고 태극기 모독 세력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여론조사로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취한 것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은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럽지만 룰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화합을 참여를 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선거 결과에 또 다 승복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데 그 후보들이 그러는 한 옆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더 뭉치고 3년 전의 실수가 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잘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조금 놓여 있는 이야기.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 한마디 하면서 마칩니다. 예. 우리 이분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그 3년 가까이 큰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떤 내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나라의 운명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체가 돼서 내일처럼 고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뭐 50일도 못 남았습니다. 이제 뭐 짧은 시간 후에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요새 뭐 진영이 나누어서 싸우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참여하게 대립을 하고 또 어떤 그 득표율도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51대 49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고, 또 과거의 수구 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세력 간의 다툼이 될 텐데, 당연히 헌법 수호 세력,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 세력, 민주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 분들 많이 설득해 주시고, 꼭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계속 관심 갖고 함께 주인이 돼서 뭔가 활동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3일 이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미래를,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이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네요. 다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가 많이 돼야 한다. 이게 너무 뻔하다고 참여를 안 하면은 이게 정말 이게 또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대신에 당원 투표율이 참여 투표율이 40%를 못 넘었다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역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70%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높은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낮에 제가 국회로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온 건데요. 저 인터뷰를 하고 온 경위가 사실 저는 그 경위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6월 3일까지는 지금 한 달 반도 안 남았어요. 43일 남았어요, 딱 이제. 43일이 딱 남았는데, 네. 근데 뭔가 지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기사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터뷰나 기사들로 봤을 때는 야권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떤 최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지 도대체? 그래서 한번 여쭤보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가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비난하는 현수막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있었던 도봉동인가요? 네. 거기에서 그 사고. 네. 벤츠 운전자가 거의 음주운전인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이 막아놨는데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누가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렸어요? 뭐 이재명 아들이라고 이렇게 올렸대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운전자가 여자라며.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올렸는데 그 내용이 급속도로 퍼졌거든요. 네. 왜냐면 이슈가 큰 사안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하고 고발 조치를 하는. 그건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그렇죠. 40대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여쭤보도 갖고, 이러이러한 거 있으면은 민주파출소 또는 박균택 의원실로 빠르게 제보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러한 이슈, 민감한 이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선 후보에 관련된 거는 엄청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야 돼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실 그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시간은 가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네.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특히 그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보면 진짜 짜증날 때가 많잖아.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네.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아니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인데 왜 계엄의 책임을 이재명한테 돌리냐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자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이 얘기까지 오늘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요번에 보니까 새로 가입하신 당원분들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에 있어서 권리당원 참여가 좀 안 돼, 아직 조건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이나 특히 유튜브 우리 왜 한 번씩 맨날 유튜브 보다가 이재명 후보 얼굴 사진이랑 이상한 거 합성해놔서 노래 만들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이번에 박멸을 해야 됩니다. 꼭 하는 놈들이 그래요. 보면은 꼭 이게 무슨 딥페이크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 옛적에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한 얘기를 갑자기 지금 특정한 사안 이번 최근에 있었던 일에 다른 사안에서 한 얘기처럼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대로 즉시 민주파출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지난번 선거 얘기도 하셨죠. 0.7% 차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그 간발의 차이가 계엄령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이게 편집이 많이 됐어요. 원래는 20분이 넘는 영상인데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길면 루즈하실까봐 제가 줄인 건데 요번에는 당내에서의 분위기가 가능하면 이번 경선에서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자 조금 네거티브한 방향보다는 지난번에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함께 하나 돼서 좀 승리까지 이번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끝을 내보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선 영상 보면서 재방송 하면서도 비판하시는 건 좋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면 장점들을 좀 위주로. 아니 저기 솔직히 네. 지금 봐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아니 권리당원 91%, 전국 대의원 81%, 합산했더니 90.81% 압도적인 이런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량으로 봐줘도 돼. 90%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보면서 차라리 3명 딱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하니까 한 2명이나 혼자 했을 거보다는 없던 그렇죠. 거보다는 이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네거티브적인 단어나 이런 방향이 거의 없어가지고 보는데 온전히 경선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토론이 즐거울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진짜 큰 축복받은 경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경선 어제 오늘 치러졌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기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어요? 네. 아니 뭐 어제도 보니까 거기 질문들이 이상하더라고. 홍준표는 말이야 한동훈한테 키 높이 신발 왜 신고 다니냐, 뭐 가발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묻더라고. 그래서 야 본인도 유치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대.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미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고 그러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채팅창도 대부분 막혔는데 오늘은 채팅창이 막힌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욕을 퍼부었거든요. 뭘 어쨌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왔는데 예를 밸런스 들어서 게임을 해요? 네,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 질문을 듣고 채팅창에 숫자를 써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자, 국민의힘 경선 토론입니다.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로 태어나시겠다면 1번, 아니면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시다면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질문이. 진짜요? 왜 그런 질문한 거야? 아니 아무리 질문에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뭔데 그거? 그게 밸런스 게임이래요. 문제 출제 의도가 뭔데? 근데 뭐 그 이후에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부터 MBTI 속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1번 택하시. 이거 사람들이 뭔데? 보통 택해야 되거든요. 택을 안 하냐.
이걸 뭐 뭘 택하라는 거야 이거. 이게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오늘 국민의힘 토론이었습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겠네. 뭐 이게 토론입니까? 기획한 사람 사퇴하라. 누가 기획했냐? 유치하고 창피해서 내가 다 부끄럽다. 기획한 인간 잘라라. 예, 기획한 인간 잘라라. 저도 그 얘기밖에 안 나오네. 무슨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대? 아,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야, 이게 국힘당 오늘 토론이었어요? 네. 야, 이제 국민의힘은 멋지다. 내일부터 아마 투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 결과도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볼 게 없는데 뭘 보고 투표하라는 뭘 건가? 보러 투표를 해, 진짜? 투표율이 저는 이제 비교될 거라고 봅니다. 아, 자, 네, 참 대단하다. 야, 이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네. 나름 메이저급 그 국힘당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좀 그 지지율이 높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와, 밸런스 게임 좋아 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사회자가 잘못 준비한 질문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그러면 후보 간의 질문들은 어땠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 생머리예요?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유치하게 갔단 말이죠. 아니 본인도 말하면서 유치하대.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SNS에 글을 또 쓴 것도 있거든요. 지금 탄핵 반대했었던 문제 있는 뭐 나경원, 홍준표 막 이런 사람들 다 사퇴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세게 공격했는데 거기에 또 요번에 명태균 사장이 댓글 달았어요. 그랬더라고요. 도와주지 요번에 내 재판 중이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형 눈웃음 땀땀 이렇게 하고 달았는데 아 여기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개판 5분 전입니다. 어제는 보니까 홍준표 귀엽다 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보면서 홍준표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명태균이 달려 나가겠다 뭐 이런 태도여가지고 전 되게 웃었어요. 홍준표 귀엽다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홍준표 후보가 명태균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막 댓글 달고 나타나면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볼만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김경수 후보 개소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막 유튜버들끼리도 지금 분열인 상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구구 유튜브 뭐 가세현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오지 마라 막 그러고 초대받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김경수가요? 김문수? 아 김문수 죄송합니다. 아 김문수.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김문수가 오늘 개소식을 했어요. 네, 6층에서 했는데 초대받은 유튜버 막 못 들어오고 앞에서 막 입국컷 당하고 난리도 아니었구나. 싸움 나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재밌다. 예. 차라리 오늘 이 영상을 중점으로 가져올 걸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봐 다들 폭발했어. 우리 쪽 얘기보다 저쪽 얘기들 재밌다. 야 진짜 재밌다. 이거 밸런스 게임 이거. 야 진짜 빵 터진다. 야 대단하네요. 아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요일 날 괜히 또 너무 이런 것만 보여드리면 좀 그럴까 아니야 봐. 다른 분들 여기 다들 지금 넘어갔어. 그 영상 봐야 된다고 지금 이러시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이것도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을 보니까 조만간 해체해서 108석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해체? 이 정도면 해체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 지지자들이 경선을 토론을 보면서 욕을 퍼붓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도 모자랄 판에 전체를 욕하고 있거든. 아. 아주 큰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이제. 야, 안 그래도 지금 국힘당 해산을 해야 된다, 해산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산시키기 전에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겠네. 한 서너 개 정도로 쪼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하여튼 뭐 그 동네는 그게 더 기대되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부울경의 참여율이 어떻게 됐다? 이만큼 나왔다. 그렇죠, 70%.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야, 하여튼 좀 뿌듯하네요. 네. 네. 자,
오늘 뒷부분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랐어.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정말 재밌는 얘기 좀 많이 가져와 주시길.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야, 이거 밸런스 게임 와 미치겠다. 네. 자, 다음 주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